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계속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친중, 친북, 반미라는 어떤 이 이념적 지향에서 이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이 킬체인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현재 타격하겠다 이런 소리에서 군사긴장 도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나온 편파 판정 논란으로 반중 정서가 커지면서 차기 정부의 대중 외교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중국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저희 제작진이 직접 듣고 왔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뭐 썩 좋지 않죠. 올림픽 가가지고 선수들 당하는 거 봤잖아요. 눈 뜨고 코베이지 입상 이미지로 좀. 뭐 김치 담그는 척하고 한복 입는 척하고 너무 짜증났어요 솔직히. 좀 어렵네요. 어렵죠. 저는 그래도 그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를 양보하면은 그쪽에선 두 개를 바랄 거고 또 그것마저 양보하면은 점점점 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말 안 한다고 해서 중국이 그렇게 막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이렇게 나이스하게 서로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어차피 그럴 바에는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나. 상대 보복 당하더라도 할 만하자. 지금 정권처럼 눈치 보지 말자. 너무 중국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 일본 그렇게 제재를 가했을 때도 우리가 강력하게 했잖아요. 당신은 힘들었지만 그거를 계기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면에서. 그래도 이게 낫지. 그래도 이게 안 보이고. 뭐 자꾸 무역 보복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사드 같은 것도 시장 같은 데는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 다치고. 중국은 우리나라 경제로 봤을 때는 너무 중요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약 한 23, 4%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하는 거 고춧가루부터 다 중국에 다 수입해 오잖아요. 이 중국 사람들 안 들어오면 우리 한국 경제에도 엄청나게 타격 와요. 할 말 못해도 잘 사귀는 것이 정말 좋지 싶어요. 정부 여당을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너무 친중 일변도다, 굴욕 외교다.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비판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타당하지가 않죠. 저기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고, 네. 그다음에 국민들의 그 생존이 걸려 있는 이 외교 문제 아닙니까? 네. 이게 안보의 문제기도 하고 이 문제를 함부로 할 수가 없죠. 특히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 틈바구니에서 생존도 하고 번영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런 입장에서는 신중하고 네. 또 일정 부분 균형적으로 균형점을 찾는 노력도 해야 되고 네.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만은 없죠. 실질적으로 중국이 할 말은 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사드 보복 이후에 네. 이 한중 간의 교역도 상당히 첨단 산업 위주로 되어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결국 중국도 우리하고 무역 관계를 그냥 끊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할 말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제도 챙길 수 있는 우리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제가 최근에 이재명 후보 중국 어선 격침 발언을 보고 네. 야, 이건 최악의 대응이다. 요새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높아지니까 네. 갑자기 지금 중국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격침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외교적으로요 정말 최악입니다. 아무리 불법 조업이라고 그래도 네. 중국인들의 생명,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네. 이건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발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급하셨구나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님. 네. 급한 건 뭐 윤석열 후보가 더 급하죠. 뭐 전혀 전술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필요도 없는 그 사드를 설치해서 괜한 그 중국 관계의 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충청도나 강원도는 난리 났어요. 사드 얘기하면 긴데 저기 윤석열 후보가 사드를 충청도나 강원도에 설치한다니까 네. 그 예정 지역 주민들은 반발을 하는 겁니다. 네. 또 이런 일에 인한 그 국론 분열은 뻔히 보도돼요. 이런 것들을 왜 사려 깊게 못했는가. 그런 점에서는 좀 윤석열 후보가 좀 반성할 게 많다. 사드는 네. 200km밖에 방어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수도권은 뻥 뚫려 있잖아요. 2017년에 북한이 노동미사일 고각도로 발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사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드 추가 배치를 얘기한 거고요. 네. 중국이 예전에 그랬어요.
미군이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하지만 네. 한국이 구입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하지 않겠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 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드 추가 배치는 네, 어. 직간접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전해왔고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 가서 좀 찾아보려고요. 그거는 네. 외교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사드 추가 배치가 중국에 무조건 반발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는 맞지 않다. 그리고 사드 추가 배치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도 맞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거는 미국 중심의 MD 체제에 한국이 편입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고 그 영향력에 좌우될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 운용을 사드의 운용을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한다고 할지라도 한미동맹이 굳건한데 그게 남입니까? 그렇지 않... 그동안 대화 많이 했었잖아요. 예. 대화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저희도 보여줄 걸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정권이 아무래도 약간 친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북한에게도 뭘 해주려고 하고 그렇게 해줌에도 뭐 나아지는 게 없고 뭐 날아오는 건 미사일로 날아오고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는데 연평도 포격 고발이 있을 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네. 우리 국군은 바로 대응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지. 힘이 있어야 전쟁을 억제할 것 같아요. 북한도 그래서 핵을 만드는 거니까 군사력을 키워서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대화가 단절되면 어떤 실마리마저도 끊어져 버리는 거니까 지속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지금 뭐 북한이 그래서 미사일을 쏘고 지금 그러고 있지만은 그거는 문재인 정권 때만이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도 어느 대통령 때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던 거는 동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반민족이니까 대화로 풀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대화. 힘을 갖고는 있어야 되지만 그거를 가지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에는 힘들거든요. 끝까지 대화를 하고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현대인이고 지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화와 힘, 물론 이제 두 가지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를 선택하자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두 분에게 좀 동시에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다. 대화와 힘. 아니, 제가 미리 전제했잖아요. 둘 다 선택할 수밖에 조금이라도 없어요. 조금 더 위에 있는 거. 아니, 두 개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예. 이건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뜻이 통하죠.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노력이 이제는 좀 원점이 된 게 아니냐. 북한이 지난달에만 해도 7차례 걸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남북 관계가 다시 얼어붙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그런 점에서 이제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일련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뭐 비판뿐만 아니라 매우 좀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 했느냐 그 노력하느라고 미사일 쏘는데 괜한 헛된 짓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혹독한 비판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네. 뭐 일리 있는 비판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평화적인 노력을 안 했으면 그러면 더 좋아졌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네.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으르렁거리고 핵전쟁까지 했지 않습니까? 위기까지. 그거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그 전쟁에 대한 위험을 상당 부분 해소시킨 점은 문재인 정부의 크나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그때 초기에 잠깐 반짝 좋았을 뿐이다. 실질적으로 끊임없이 북한은 도발을 했다. 남북 군사 합의소도 폭발을 했고요. 뭐 공무원 시신 뭐 사실 사살하고 훼손하기도 했고 뭐 끊임없는 도발을 해왔어요. 사실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이 북한 눈치 보는 제가 예전에 김정은 수석 대변인 대북 제재 해제해달라고 온통 이야기하고 다니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5년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죠. 이 실패한 이유는
대화에만 매달렸다. 네. 해제는 압박에는 게을리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북 제재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평창 올림픽에 온 것도 그때 그 직전에 유엔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 중에 하나는 그때 제재가 가장 강했기 때문에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 외교에 빠졌기 때문에 네. 할 수 없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압박과 대화가 네, 동시에 되어야 된다. 제가 그러면 나경원 의원님께 요거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토론회에서도 역시 이게 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 미국의 정치평론지 더힐에 실린 기고문에 한국 전쟁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를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론을 짚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토론장에서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조금 잘못 이해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여기서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선제 공격이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자위권의 발동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려고 준비가 되었을 때 네. 그때 방어적으로 쏘는 것을 선제 타격이지 유사시에. 선제 공격과 선제 타격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선제 타격은 지금 국방백서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도 있는 그 킬체인 방어 체계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동북아에서 매우 예민한 아주 긴장이 아주 팽팽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국민들의 생존과 그런 국가 명운이 걸려 있는 이런 문제를 쉽게 그냥 툭툭 뱉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윤석열 후보가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뭐 좀이라도 깊게 생각한 게 있나? 아니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아니죠. 그냥 어서 들었던 얘기를 이거는 지금 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들어보세요. 굉장히 불안해요. 아니 예? 이거는 불안하다. 지금 선제 공격을 전제로 이 의원님이 자꾸 얘기하세요. 우리가 미사일을 방어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미사일을 장착했을 때 가서 선제 타격하는 방법, 네. 날라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법, 네. 그리고 그것도 실패했을 때는 가서 마지막에 가서 응징보복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제가- 갖춰졌을 때 그러면 미사일 날라올 때까지 그냥 놔둡니까? 아니, 제가 반박- 그랬을 아니, 때는 제가 선제 반박 좀 타격을 해야 할게요. 되는 거지. 이재명 후보의 외교 안보 정책 한마디로 30초 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안정 그리고 번영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한민국이 중견국가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용성과 균형성과 합리성적인 외교를 펼치겠다. 윤석열 후보 외교 안보 정책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시오.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 내내 북한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봐서요. 우리 안보도 망치고 국익도 망치고 국민의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을 넘은 경제동맹으로까지 해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는 김대중 오부치 2.0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그리고 한중은 상호 존중으로 바꾸자. 알겠습니다. Stay